여행지에서 기념품을 보면 왜 이렇게 사고 싶을까요? 어릴 적 갖고 싶었던 걸 못 가져본 기억, 그게 어른이 된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방에만 놔둬도 홍콩 감성 제대로 느껴지는 아이템들, 그리고 구경만 해도 재밌는 기념품 샵들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골동품 샵 셀렉트 18입니다. 셀렉트 18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여기는 홍콩섬 중심부 헐리우드 로드 근처에 있어서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딱 좋은 위치예요. 정확히는 캐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골동품 시장 안에 있는데요. 이 거리 자체가 빈티지 샵, 골동품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센트럴이나 소호 쪽 구경하시면서 슬쩍 들어가 보시면 되고, 캐스트리트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물건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입니다. 홍콩 전역을 뒤져서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싶은 것들만 엄선해서 모아놓은 느낌. 빈티지 포스터부터 옛날 홍콩 간판, 레트로 소품들까지 그냥 구경만 해도 이게 진짜 홍콩이구나 싶은 감성이 확 올라와요. 참고로 인스타도 운영 중이니까 미리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찾아갔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늦게 왔나? 문 닫았으려나? 걱정했는데 주변 다른 가게들은 벌써 문을 닫았는데도 여기는 환하게 불 켜놓고 영업 중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감동이었어요. 여행자 입장에선 정말 고마운 거죠. 집에 하나쯤 두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홍콩 여행 그 기분, 그때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어릴 적 갖고 싶었지만 못 가져본 그 설렘, 이제는 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골동품 가게는 굿 배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셀렉트 18보다 물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더 합리적인 편이라서 어쩌면 셀렉트 18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택지가 많고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점에서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위치는 쌈수이포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쌈수이포 자체가 홍콩 로컬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네잖아요. 여기 오시면 주변에 볼거리가 진짜 많은데요. 바로 근처에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왔던 애문생도 있고, 지금은 옮겼지만 무간도에 그 유명한 오디오 가게가 있던 곳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드래곤 센터도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쌈수이포 장난감 거리까지 있는데, 장난감 거리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시간 여유 있으시면 함께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진짜 물건이 엄청 많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홍콩 빈티지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코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센터입니다. 조금 전 소개한 굿 배드 크리에이티브에서 동선상 멀지도 않고 또 뜻하지 않은 꽤 괜찮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방문해봤어요. 일단 이 건물 자체가 꽤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 쌈수이포 수용소 부지에 지어진 곳이라고 해요. 특히 채광이 쏟아지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건물 전체가 밝은 이미지라 좋고 홍콩 건축가 협회 공로상까지 수상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 안이 생각보다 훨씬 밝고 개방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가장 마지막 층에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실내 쇼핑몰에 롤러코스터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아쉽게도 2000년대 중반에 운영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쌈수이포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나오는데요. 바쁜 홍콩 여행에 잠깐 쉼표를 찍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멍하니 풍경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뜻밖의 괜찮은 아이템을 만났는데요. 가게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런 열쇠고리랑 기념품을 파는 가게였어요. 저는 눈 돌아가서 바로 샀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드래곤 센터 촬영 영상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긴팔 입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가게가 영업하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드래곤 센터 자체는 한 번쯤 둘러볼만 하니까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념품 샵으로는 범용성으로 한 군데, 유니크함으로 한 군데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범용성으로 추천드릴 가게는요, 저번에 천밀밀 영상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가게인데요. 나단로드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면 진짜 아이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기념품 가게 두세 군데는 합쳐놔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짓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건 쓸데없는 선풍기 뭐 이런 거 안 팔고 오로지 홍콩 관련 기념품만 팔아서 더 좋습니다. 만약 여행 마지막 날 기념품은 사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시다. 근데 내가 지금 침사추위야.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크함을 챙기시려면 우리가 여행 끝나고 가시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저는 보통 오스틴에서 카오룽역으로 해서 공항 철도로 갑니다. 거기서 역내 통로로 이동할 때 길목에도 은근히 요즘 새로 생긴 샵들이 많은데요. 이쪽에 꽤 힙한 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인데 제가 이날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은 많이 못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서 사고 싶을 만큼 홍콩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점 건너편이나 주변에도 꽤 괜찮은 상점들이 많았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구점들인데요. 사실 집에 놔뒀을 때 홍콩 느낌이 물씬 나는 것들 중에 의외로 홍콩 문구류만한 게 없습니다. 한자와 영어가 절묘하게 혼재되어 있는 일상 제품들은 집에 놔두면 그 특유의 감성이 살아나고 볼 때마다 홍콩 여행의 추억이 되살아나실 겁니다. 첫 번째 추천 문구점은 바로 지난번 중경삼님 추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춘키 문구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도장이나 예약 팻말 같은 것들을 샀고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으니 취향껏 사시면 됩니다. 여긴 지난번에 소개했으니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다음은 중남광장이라는 야오마테이에 있는 문구점인데요. 여기는 사실 춘키 문구점보다는 볼거리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표지판들하고 간단한 마작패나 문구류 등을 샀습니다. 이런 거 집에 그냥 무심하게 걸어두기만 해도 꽤 느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저희 집에 어떻게 꾸몄는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타쿠들의 성지 두 군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센터인데요. 저는 입에 익은 신호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몽콕에 있는 이곳은 이 건물 전체가 각종 피규어, DVD, 서적, 음반 등의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만화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아이돌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공간입니다. 다 안 좋아하신다고요? 여기 형님들 좋아하시는 AV도 많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지하에는 주로 음반, DVD, 서적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상 1층은 시계라든지 이 건물 컨셉하고는 맞지 않는 다른 물품들을 파니까 깔끔하게 무시하고요. 2층부터 4층까지 모두 오타쿠들을 만족시킬 상품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캐릭터를 생각하시든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시든 거의 대부분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행하시다 한번 생각나시면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게들이 문을 빨리 닫고 늦게 여는 편이니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신호 중심하고 마찬가지로 오타쿠들의 성지 인스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통째로 쓰고 있고요. 신호 중심하고는 꽤 가까우니까 몽콕 일정 잡으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 느낌인데 신호 중심은 골고루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약간 개체 수는 부족하지만 희귀한 친구들이 가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고라든지 뭔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때 너무 일찍 와서 문을 연 가게가 많이 없었네요. 이때가 주말 오후 1시인가? 그랬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뭐 기념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너무 갖고 싶었던 홍콩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견해서 사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찍어둔 과정이 있어서 좀 남겨놓긴 하는데요. 일단 친환역이라는 거의 종점급까지 이거 하나 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여행객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집을 꾸미는 홍콩 아이템에 빠져 있었는데 이 택시 불빛 있잖아요. 이거 보고 너무 홀린 듯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그 매장까지 갔습니다. 홍콩이 신기한 게 어떤 물건이 있으면 다른 데서도 팔 법한데 잘 안 팔아요. 뭔가 유통이 의외로 약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장 가서 구매했고요. 이 매장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팔길래 주문 제작도 가능하대서 나중에 또 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홍콩본색 집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고요. 집의 공간을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어서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로만 꽉꽉 채웠습니다. 집은 일부러 안 치우고 평소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홍콩 아이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율로 따지면 홍콩이 70% 정도, 일본이 20%,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아이템이 1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본 아이템을 같이 배치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꿀팁인데 홍콩 아이템들 사이에 이렇게 일본 아이템을 적절히 섞어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살아나요. 음식으로 치면 약간 뭐 조미료 같은 역할이랄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일본 관련 콘텐츠 올렸을 때 좀 과하게 부정적인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너무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콩하고 일본은 실제로도 되게 친한 관계고 저도 중국이나 일본 둘 다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너무 반감을 갖고 계시면 콘텐츠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아니, 이거는 타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자동차 라인인데요. 홍콩의 토미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저는 5년째 모으고 있는데 요즘은 옛날 모델들 찾고 있느라 홍콩 중고장터나 아까 설명드린 신호중심이나 인스포인트 같은 곳들을 가곤 합니다. 타이니 매장은 침사추이 미라플레이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입점 매장일 것 같고요. 굳이 타이니 매장이 아니어도 랑안플레이스나 도시 곳곳에 80m 버스 모델샵과 같은 버스 미니어처 전문점도 있고 일반 피규어 매장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책들은 앞에 설명드린 신호중심 맨 위층 서점에서 샀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다른 서점에서는 발견 못했거든요. 꼭 거기엔 있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 밀크티 컵은 아주 유명하죠. 보통 야마테이 쪽 상하이 스트리트에 가면 유리컵이나 식기류 파는 가게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사오시면 됩니다. 입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래도 좌표 삼아서 가게 한 군데는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어 버전이 따로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하철 굿즈들인데 저는 공항철도 지나다니면서 틈틈이 이거 파냐고 물어보거든요. 공항철도 그 안내데스크 같은 데서 파는지 안 파는지 밖에서 구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팔면 한 번씩 물어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거든요. 학용품이 컨셉인 것 같고요. 연필깎이랑 뭐 메모지 꽂이, 연필, 기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피규어 샵들에서도 팔 때가 있는데 매물이 많이 없으니까 보이시면 가급적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한테 소개할 만한 아이템으로는 이 닭 그림이 그려진 그릇인데요. 이 닭그릇도 사연이 있죠. 광동성에 거주하던 한 가문에서 수탉은 가정과 풍요를 상징하는 등의 이유로 그릇에 그려넣기 시작했는데 밥그릇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에도 맞고 싼 가격으로 인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홍콩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이 그릇 진짜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작품만 소개하고 갈 건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두 영화 식신과 도성이죠. 식신에서 주성치는 상대의 비겁한 술수에 휘말려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최소한의 조리도구로 서민들이 먹는 요리 차슈판을 해냅니다. 바로 이때 사용된 것이 이 닭그릇인데 영화는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의 화려한 불도장 그릇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적인 스타일의 그릇을 연출해야 했기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 닭그릇이 홍콩 내에서 얼마나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아이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성에서도 나오죠. 오맹다라고 주성치가 밥 먹을 때도 나오고 주성치가 유덕화에게 녹화본을 보낼 때도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일상적인 소품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홍콩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여행은 기존에 가시던 기념품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색다른 재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쉽게도 오늘 소개 못 드린 가게들은 설명란에 적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홍콩 본색이었습니다. 아디오스.